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추석 연휴들 모두 잘 보내셨나요?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거래일인데 저 역시 몸이 지금 찌뿌둥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그 추석 연휴에 대한 지금 후유증을 좀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새벽부터 제가 준비한 여러 가지 재료들과 이슈들 같이 한번 또 살펴보면서 진행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이제 추석과 같이 이렇게 연휴가 길게 될 경우 미국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동떨어진 상황이었죠. 자, 우리나라가 휴장일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이 모든 것들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오늘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게다가 어제였죠. 어제 새벽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큰 급락세가 또 한 번 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동반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은지 한번 3분 주식을 토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가 1.29%, 나스닥 지수가 1.87% 하락세가 나왔네요. 이거 분명히 영향받습니다. 자, 가장 최근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나라 시장이 영향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하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90% 이상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추석 연휴 동안 실제적으로 봤을 때에도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자, 4.8%를 돌파해서 사실상 2007년 이래로 지금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30년물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007년 이래로 지금 가장 높은 영역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역시나 이렇게 금리 자체가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 경영 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미약할 가능성이 사실 우리가 좀 염두를 좀 해둬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채 비율이 굉장히 너무 높아서 향후에 이제 이자 비용이 더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가급적이면 제외시키고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매파적인 발언이 상당히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우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 이제 금리 인상 당연히 뭐 한 번 나올 거라 말씀을 드렸고, 저는 11월 달 정도를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기다려 보시죠. 자, 그래서 어쨌든 11월에 금리 인상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일단은 기억을 좀 해두시고, 고금리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자, 내년도에 지금 월가에서는 금리를 2차례 정도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좀 있긴 합니다만, 자, 그것은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될 시의 일입니다. 만약에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고 국제유가가 계속 고공행진하게 된다면 당연히 금리는 더 올릴 수밖에 없거나 혹은 고금리 기조를 유지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금리 인하의 시점이 상당히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우디 오펙 플러스도 이제 제가 뒤이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에너지 가격 국제유가를 지금 $100 이상까지도 보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감안은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이제 추석 연휴에 진행되었었던 이제 셧다운 위기는 단기적으로 좀 넘겼습니다만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는 정도로 지금 그치고 있고 45일 유예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11월 달에 다시 셧다운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 전에 유의미한 성과가 혹시 나올 수 있는지 미국 지금 정책 쪽도 같이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자, 어쨌든 추석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석 이후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주도주가 어떤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사항이에요. 이런 주도주들이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주도주가 되거나 혹은 방향성이 1, 2주 정도 딱 정해져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셧다운이 이제 11월 달에 이슈로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또 11월 달까지 큰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좀 쉽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 이전에 빠른 처리, 조속한 처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중기적으로 어쨌든 시장이 만약에 크게 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중기적으로는
상당한 기회의 시장이 될 여지가 높다. 저 역시도 이때 만약에 큰 급락세가 나오거나 셧다운 문제가 장기화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은 시장이 굉장히 크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라고 한다면 공격적으로 저도 신용 포지션을 좀 늘려갈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급락장에 매수해야 신용에서는 또 큰 또 성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을 지금 머릿속에 좀 그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볼게요. 자, 모레 상장 두산로보틱스 첫 따따블 가능할까? 물론 따따블이 가능하다라는 전제 하에는 로봇주들이 랠리가 더 갈 수 있습니다. 로봇주 랠리가 더 갈 수 있어요. 언제? 따따블 가능할 때. 저는 확률적으로 봤을 땐 10%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두산로보틱스가 흥행에 성공을 했고 지금 이 기업 공개 과정에서 산정한 공모가가 저렴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 또 로봇주로 또 갑자기 또 수급이 쏠리고 야, 진짜 로봇주 말고 살 게 없다 라는 또 생각이 되게 된다면 뭐 따따블도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닌 것이 되겠죠. 자, 어쨌든 따따블이 거의 확률적으로 10% 이하인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는 로봇 관련주 보유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마지막 불꽃 랠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두산로보틱스 상장 외에 지금 현재 지금 로봇 관련된 그 이슈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지금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11월달, 12월달 뭐 삼성에서도 로봇 관련된 연내 출시 관점들도 좀 있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가장 큰 게 두산로보틱스입니다. 시장에서 실제로 1등이에요, 1등. 그래서 1등이 나오게 되면 이후부터는 시장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리지 말고 가급적이면 이번에 만약에 이번 주 오늘이든 내일이든 만약에 급등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빨리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손절이든 수익이든 간에. 그냥 내가 손실이기 때문에 들고 가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신다면 상당한 이제 주가 하락을 이제 견디셔야 되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봇주 랠리는 저는 거의 지금 연내까지는 거의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이후부터 뭐 조정세를 봐서 11월 달, 12월 달에는 한번 주목을 해볼지 그거는 이제 뒤이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볼 이슈지만 지금은 이제 로봇주들을 들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관점을 제가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단타 관점에서만 접근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스윙이나 중장기 관점에서는 가급적이면 로봇 포지션을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피력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EU 외교 장관들 키유에 결집했다. 사실 이제 추석 연휴에 많은 소식들이 있었어요. 뭐 7조 원 규모로 이제 지원을 해준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자, 사우디 정부 대표단이 4달 방한한다. 사우디 정부 대표단 그리고 대규모 방산 관련해서 협력을 논의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사우디 입장에서는 방산 쪽으로 많은 비중을 좀 실어주고 그죠? 자, 그리고 반대로 네옴시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은 또 누구한테 받아요? 우리나라한테 받죠. 그죠? 그래서 서로 상생관계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사우디가 무조건 갑이기 때문에 야, 너네 이거 줘. 방산도 싸게 줘.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은 서로 상생을 통한 부분으로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 역시 우리 한국의 지원 없이 네옴시티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국내 기술들이 상당히 지금 좋은 부분이 있고 사우디에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직접적으로 뭐 미코바이오메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관련된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10월 달도 사우디 그리고 재건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나올 수가 있고 추후에도 있어요. 중순에도 한번 있고 그리고 말에도 한번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 말 중순에 다시 한번 이슈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우디 쪽은 그래도 만약에 내가 물려 있어요. 네옴시티 관련주 물려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네옴시티 방산 재건 관련된 종목들 그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사우디 쪽이랑 연계가 되어서 특징주 뉴스를 내보냈었던 것은 아스타, 우둥지팜, 그리고 미코바이오메드, 이지케어텍, 모아데이터 등등이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 한번 볼까요? 자, 오펙 사무총장이 에너지 수요 증가에 고유가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오펙의 사무총장이 지금 고유가가 유지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쪽 측면의 의견이 더 확실히,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에 120달러까지 치솟았었는데, 올해는 이제 70달러, 올해 5월 달에 70달러까지 떨어졌었고, 그 이후에 다시 지금 80달러, 90달러까지 올라와서 100달러 선 돌파 전망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뭐 120달러 막 이렇게까지는 갈 확률이 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100달러를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조금 오버슈팅 나오다가 다시 이제 안정화될 확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최종적인 국제유가 전망을 90에서 한 110달러 정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 추세만 유지된다 하더라도 석유, 화학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분기 실적 이익을 상당히 올려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이번에 3분기 실적은 진짜 좋을 겁니다. 되게 좋을 건데 4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것이냐를 봤을 때에는 이 고유가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를 염두를 좀 해둬야겠죠. 저는 4분기엔 당연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한번 그렇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테마주 관점으로는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자, 이것은 뒤이어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좀 추적을 좀 해보아야 되는 그런 테마주가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제가 테마주를 지금 현재 매매하게 된다면 이런 국제유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서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확률도 좀 있긴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슈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에도 좀 만만치 않은 시장이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추석 연휴 잘 쉬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면서 단기 반등 시장에서도 어떤 주도주 위주로 움직일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들이 10월달 한 달간 이슈화를 유지를 하면서 좋은 시세를 한번 내줄지도 같이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다음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8시 30분에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